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간과 제들의 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간은 우리의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 기능으로는 몸 안에 있는 이동물질을 해독하며 단백질을 또 합성하고 요소안들을 생성하면서 또 글리코겐의 저장, 적혈구의 분해, 그리고 호르몬의 생산 등 여러 역할을 합니다. 또 간은 쓸개즙을 만들어서 지방의 흡수 및 소화에 대해서도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은 500여 가지가 넘는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몸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대해서 일명 우리 몸 안의 화학공장이라고 하는 말도 하게 됩니다. 이제 간의 여러 기능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해독작용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흡수되거나 생성된 경우에 이 물질은 간은 무해한 물질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유해한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인데요. 음식 중에 어떤 독소, 어떤 식품 첨가 화학물들이 있게 되면은 간은 그것을 전부 다 해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많으면은 간에는 과부하가 걸려서 간의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그리고 어떤 식품 첨가물들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간세포 자체가 견디지를 못하고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자주 먹는 진통제, 신경안정제, 그리고 항염제, 그리고 항생제 같은 모든 이런 약들도 간을 거쳐서 해독작용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될 경우에 간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은 처리된 그 독소들을 소변과 대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두 번째, 간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각종 영양분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그리고 저장하는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간은 간의 결집한 영양소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영양소를 필요한 곳에 이렇게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간세포 안에는 대사에 필요한 각종 효소 물질들이 수백 가지 이상이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저장, 분해, 합성, 그리고 지방질을 합성해서 지방 조직에 보내고 콜레스테롤이나 담즙도 합성하게 됩니다. 간은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담즙을 생성하는데 그거를 담낭에 저장했다가 소장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은 인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합성하고 그것을 또한 분배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간은 중요한 면역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장 점막을 통해서 혈액에 흡수되어 몸의 조직 속으로 들어간 모든 박테리아와 균들은 꼭 간을 거치게 되는데 간 속에만 있는 유일한 면역세포, 쿠퍼세포라는 것에 의해서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균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약하게 되면은 이러한 균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각종 세균에 감염되기가 쉬운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름철에 익히지 않는 어패류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그런 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 기능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인데요. 그런데 간이 병들었을 때 간은 그것을 우리에게 통증으로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은 간 조직의 절반이나 손상되어도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이 아플 때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들을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채고 그것을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신경이 없다는 것은 아픔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간은 초기에 잘 발견되지를 못합니다. 간의 병들은. 그런데 간의 병들이 초기에 발견돼서 초기에 치료되면 쉽게 간의 질병들이 극복되는데 그러나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간이 굳어진 뒤에 우리는 간을 치료하려면 이미 굳어진 간은 다시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서 간에 대한 질병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이 보내는 몇 가지 신호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 상하게 되면 우리 눈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에는 비타민 A가 제일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시력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비타민 A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시력 장애가 오거나 혹은 눈이 침침하게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얼굴색의 변화나 피부 트러블 등은 간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변하게 되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간 기능의 약화로 체내에 쌓인 독성 물질들은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약해질 때 손톱과 발톱에 변형이 생깁니다. 손톱과 발톱의 변형은 저희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기능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거나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은 언제나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든 우리 몸의 장기는 위축을 받게 되고 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순환 장애를 받은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도 역시 대사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피곤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간의 상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 상하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고 복통이나 변비가 있게 됩니다. 속도 메스껍게 되고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더 심해집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밥맛도 없어지고 메스꺼워지고 구토와 상복부에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또 식사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소변량도 줄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합니다. 소변에는 거품도 생기게 되고 대변의 경우에는 색깔이 엷어져서 회색변을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간에 이상이 느껴진다 싶으면 간 기능을 검사해야 됩니다. 간 기능은 몇 가지 수치로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들이 피검사를 받게 되면 AST, ALT의 수치가 혈액 검사의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간세포에는 ALT, AST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간세포가 파괴되면 그 간세포에서 나오는 ALT, AST 효소가 혈중에 떠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에 이상이 생겨서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면 혈액 속에서 AST, ALT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혈액 검사를 해서 AST, ALT 수치가 올라갔다면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간세포가 손상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황달을 반영하는 빌루르빈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적혈구가 오래 사용되면 결국에는 파괴가 됩니다. 적혈구가 파괴되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간에서 생산하는 담즙은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이 나빠지면은 담즙이 제대로 빌리루빈을 흡착 못해서 빌리루빈은 혈중에서 떠돌아다니게 되면서 혈중의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황달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 황달이 만약 생긴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빌리루빈 수치가 높을수록 간 상태가 심각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부민 수치가 있습니다. 간은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 알부민이란 단백질이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혈중 단백질의 50 내지 60%를 알부민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 알부민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부민의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의 피 속에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졌다면
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지식 속에서, 배경 속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간을 건강히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을 지키는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을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은 저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참 어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누워서 쉴 때, 잘 때, 그리고 공복 상태가 되면은 간은 최적의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잠을 자게 되면은 잠자는 동안에 손상된 우리 몸의 세포, 그리고 우리 몸의 해독작용, 그리고 필요한 어떤 영양분 합성 같은 것을 간은 우리들이 잠자고 있을 때 제일 참 활발하게, 그리고 효과 있게 그것들을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제일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시기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잠을 자주는 것이 우리 간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그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의 대가로 간이 많이 상하게 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걷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육은 운동을 하면서 수축과 긴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근육은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 속을 통과하는 혈액들은 그 근육의 온도에 의해서 혈액이 데워지게 됩니다. 데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몸이 데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오랫동안 하게 되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육의 운동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높여진 근육의 온도, 그 사이를 통과하는 피에 의해서 피의 온도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 피가 가는 곳에, 이 피가 만약에 간에 가게 되면 간의 온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차가워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어떤 장기든지 간에 그것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기능이 순조롭게 되고 기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간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1분에 1.5리터 정도나 대단히 많은 양의 혈액이 짧은 시간에 통과하게 됩니다. 하여튼 데워진 혈액이 간을 통과하게 될 때 간에 쌓여진 노폐물, 어혈들 같은 것이 청소되게 되고 간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 특별히 유산소 운동 같은 것을 저희들이 했을 때 간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밀크티슬이라는 그런 식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밀크티슬을 굳이 번역한다면 엉겅퀴가 되겠죠. 거의 2000년 정도 역사 속에서 인류는 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약초를 사용해 왔습니다. 밀크티슬은 그 성분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실리마린 성분은 해독하는 데 탁월한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내는데 아주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티슬을 저희들이 먹게 되면은 굉장히 간에 도움을 줍니다. 저희들이 쉽게 건강식품점에 가거나 어디 라이트에이드랄지 월그린 같은 데 가면은 밀크티슬이란 정제로 만들어진 것들을 저희들이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밀크티슬이 간에 좋다는 사실도 또 같이 나눕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간을 지키는 훌륭한 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시키는 간의 효소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마늘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해독작용이 순조로워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에는 알리신도 있고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알리신과 셀레늄, 이 두 성분 모두 간 기능에 대단히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의 경우는 살균작용, 해독작용이 뛰어나고요.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주고
해독작용을 증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늘을 섭취하면 좋은데, 마늘은 간이 아니라도 몸에 어느 곳에든지 간에 피를 맑게 하는데도 마늘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나눴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의 간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